안녕하세요. 저는 GA코리아에 입사한 지 2년 6개월 된 GFP 김미연입니다. 놀러 다니려고 입사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가게, 조그맣게 액세서리하고 주얼리 가게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매일 그 개척 활동으로 오시는 그 대한생명 지금 하나생명 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뭐 봄에는 꽃구경 가고 가을에는 밤 주스로 다닌다고 자랑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워서 신랑한테 얘기해서 나 가게 처분하고 봄에서 입사해야겠다. 계기는 그거예요. 놀러 다니려고.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입사해서 처음에 교육받고 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분야,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 얽매여 있는 가게, 제가 8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가게에 이제 얽매여 있었는데, 새로운 분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도, 제가 한 8시 정도에 오고, 그 교육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육하고 신입 3개월 동안은 정말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 언니가 선뜻 그 팀장님께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해서 제가 실은 그 당시에 거기 지점에다 100짜리 연금을 넣었어요. 놓고 제가 또 다시 FP를 해보겠다고 갔으니 그 지점에서 이제 지점장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죠. 동창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시골 학교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6년 내내 저희는 일반이 계속 이제 6학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6년 내내 제 짝꿍이었어요. 명동을 갔었어요. 이제 걔가 인적사항을 먼저 줘서 이제 저 임의대로 막 설계 여러 가지 해서 갔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19만 8천 원짜리 첫 계약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면서 기분이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갈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사인 받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사람이 붐비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3개월까지는 좋았어요. 제가 100 이상 계속 탔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데 한 4개월 된 시점에서부터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같은 지점에 제 나이대 친구 하나가 같은 날 입사를 해서 그 친구랑 얘기를 했죠. 제가 혼자 다니기에는 쪽팔리고 힘드니까 둘이 같이 블럭을 설정해서 이 블럭은 네가, 이 블럭은 내가. 그 7단지 쪽은 제가 그 친구랑 개척 활동을 하고, 저쪽에 2단지 쪽이 또 있어요. 거기는 제가 저희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바로 제 언니가 저보다 4살 많은데, 언니가 그 당시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나랑 동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혼자 상가들이고 하다 보니까 혼자 가서 안녕하세요 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일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7단지 쪽은 그 친구랑 정말 하도 안 빠지고 매일 계약이 나오든 안 오든 그 시간대에 매일 갔었어요. 그리고 2단지 쪽은 언니가 먼저 제 명함을 뿌리는 거예요. 언니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언니가 제 명함을 주면 제가 가서 이제 제 소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단지 쪽에서 처음 가던 날 첫 계약자가 하나 나왔어요. 5만 원짜리. 첫날? 네, 첫날. 근데 그 친구도 지금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제가 아기보험도 제가 가입시키고 있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보통 그잖아요. 처음 봐서 계약해주면 그게 유지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친구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랑 같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내가 하루 게을러서 나 가기 싫어하면 저로 인해서 그 친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고 하더라도 일단은 개척 활동 가서 그 장소에 가서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 예. 언니한테도 전화 한번 드려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언니한테 항상 감사한 게, 친언니. 예, 친언니죠. 친언니. 예, 근데 왜냐면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예, 제가 이제 약간 역마살이 있나 봐요. 가게를 제가 2년 정도 악사리 가게를 했었는데, 8평 되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그 오는 손님만 받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장사는 근데 잘 됐어요. 저희가 인천 교대 입구에 살다 보니까 지하철역 바로 위에 교대 입구죠. 보니까 하루에 매상 괜찮았는데 어머 너무 답답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랑이 처음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왜냐하면 악사리 가게는 장사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입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돌릴 수 있고 하는데 또 그리고 가게는 8평인데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테리어 모델 악셀 가게는 인테리어가 예뻐야 손님들이 보고 충동구매하니까 그걸 보러 왔는데 근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또 나이 먹으면 못할 것 같고 젊었을 때 한번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했던 건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생각만큼 정말 저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서 뭐 계약 하나 해줘 하면 전 너무 쉽게 해줬었나 봐요. 아, 네. 또 티 조랑 오면 해줬는데 그거 있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다. 비슷한 것 같아. 정말. 영업은 정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언니한테 감사한 게 언니가 그때 정말 제가 그 입사한 게 5월 달이었는데 교육받은 게 5월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달 그 여름 끝맞이에 언니가 저랑 같이 개척 활동했는데 그래도 덥잖아요. 그거를 언니가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랑 같이 계속 동행해 줬어요. 그 중에서 2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입 때 친구 소개로 제가 이제 한 집안의 가정을 제가 컨설팅 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9차월. 딸을 그 당시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 태우고 우리 딸 태우고 같이 일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지하 여기 주차장에서 너는 애를 보고 있어라. 난 올라가서 설명하고 오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는 애기 주차장에 이제 떨궈 놓고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딱 보니까 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 정도 능력 되시는데 이거 부인 못 하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 사모님의 눈빛이 확 변하더니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좀 후회되는 게 그때 좀 크게 할 걸. 이제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욕심 때문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사모님이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사장님을 먼저 알게 돼서 계약을 했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면은 더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더 친해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실은 돌아가셨어요. 18번 붙고. 예. 근데 이제 제 쪽, 화장 욕실에서 나오다가 그 물기에 늦은 타고 돌아가셨는데, 제 쪽 특약이 있어서 또 변액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40 정도 나서 6,040이 나왔더라고요, 보험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은 일산인데 성남동 성민병원에서 장례 치료 거기서 다 했더라서 제가 이제 사모님 모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모님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미연 씨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그 말이 고맙고 또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때 조금 더 크게 가입할 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들게 사모님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 그 당시 사모님이 안 하려고 했던 걸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받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랬더니 너무 이제 고맙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일산을 한번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많죠. 왜냐면은 지금 10년 넘었는데 슬럼프가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저희 이제 엄마가 6월 말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을 굉장히 많이 주고 가셨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엄마 이제 상 치르고 할 때 제가 이제 업적에 대한 부담 없이 제가 한 10일 며칠을 제가 쉬었는데 7월 초에 신랑 친구가 죽었어요. 그 당뇨 합병증으로 44살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저한테 보험도 가입했던 친구고 제가 세린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이 병원학도 갔던 친구고 하는데 근데 신랑이 그러더라고 굳이 네가 갈 필요가 있냐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고 상주가 여동생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가는 길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갔다 왔는데 어머 그 뒤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이제 고액 계약건이 몇 건이 이렇게 딱 할 거라 예상을 하잖아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제가 점심 약속, 3시 약속, 7시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약속이란 듯이 다 캔슬 내는 거예요. 저 7월 달 정말 힘들었어요. 그 예전에 있던 거는 보통 그냥 뭐랄까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이제 친구 만나 썰 떨더라도 이제 같은 설계사를 만나 수다 떨고 막 쟤는 어땠어, 막 구애는 어땠어, 막 하루 정도면 이렇게 털고 일어나잖아요. 아, 우리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올해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을 제가 더 만나려고 하고 더 많이 통화를 하고 제가 뭐 커피 마시자, 밥 먹자 하는데 이 약속들 자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뛰고 그때마다 고객을 더 만나고 전화하고 하면은 됐는데 이번 거는 약속 자체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달을 그 7월 달을 어떻게 버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8월이 와라. 근데 8월 달에 조금 더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 또 그전 했던 것처럼 또 전화하고 신랑한테 이제 그래도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신랑이잖아요. 신랑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그랬지. 야, 네 친구 왜 그래? 내가 가진 것도 고맙다 그래야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언니들한테 더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전화하고,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을.